인체는 하루 2,300칼로리의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의 5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나 간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안 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먹는 게 속이 더부룩하고 저녁은 잘 그냥 밥 같은 거 못 먹고요. 빨리 먹을 수 있게 뭐 삼각김밥이나 라면 정도를 먹고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결식률은 약 26%,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와 라면 섭취율은 각각 12%, 24%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부 때문에 만들어진 이 식습관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그다음에 독성이 함유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 안에 노폐물이나 독성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부패해서 심지어는 뇌에까지 영향을 줘서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 장애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식습관 개선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양방내과 전문의와 영양학자의 조언에 따라 한 달간 학교 급식에 변화를 주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평소 즐기는 자극적인 음식과 육식 위주의 식단을 견과류와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교체했는데요. 실험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몰라, 나 밥 없이 못 사는데. 어떻게 먹어 이거? 밥도 없어. 잠깐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건 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 먹고 못 살 것 같은데요.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간 영국. 영국은 음식이 아이들의 행동과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10여 년 전부터 학교 급식을 개선해 왔습니다. 런던 근교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학생들이 모습을 나타내자 비로소 급식대에 반조리된 음식들이 선보입니다. 기다리는 어린 학생들의 눈앞에서 조리사가 직접 요리를 마무리하는데요. 아이들은 조리 과정을 지켜보고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You're pudding, young man? Good boy. Lovely manners, yeah? 이 학교가 왜 이런 특별한 급식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I think the fact that children need to know how to eat properly and make the choices is key to them actually knowing how to look after their bodies, how to keep fit, how important a healthy lifestyle is, and how it affects their academic progress at school. Because if they're eating well and they're eating healthily, they're feeding the brain, they're feeding the want to learn. 음식은 건강뿐 아니라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영국은 환경식품농림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약 30곳이 학교 급식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뇌과학자,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양학자가 모인 한 단체에서는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We've worked with lots of children who are eating too much processed food, too much sugar and not enough whole foods, and by changing their diet they can see often a very dramatic improvement in their studying. So they can study for longer, they can get through the work faster and get better grades. S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food for the brain. Like every other part of our body, our brain is made from the food that we eat, and if we look after it and nourish it well, then it will serve us very well. 한 달에 서너 차례 크고 작은 음식 박람회가 열리는 일본에서는 최근 건강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세계적인 장수학 박사 모리시타 게이치는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腸の中で不排散物が大量に発生をするし、それが血液を汚れた血液が頭にいったら頭は働かなくなる。それから毒素などを極力排泄していった方が、そういう状態の方が頭がすっきりした状態になるはつながっていく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状態にして
勉強しあるいは受験を行うということが大事なんで。 패스트푸드, 지나친 육류 섭취 같은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몸 안에 독소를 발생시켜 위와 장에 질환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과연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우리는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식습관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적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유추하는 작업 기억 능력, 칸에 맞춰 방향 조절을 체크하며 집중력의 강도와 유지 시간 정도를 파악하는 주의 집중 능력, 나열된 모양의 순서와 동일한 것을 체크하는 저장 기억 재생 능력까지 시각 지각 테스트를 통해 실험 참가자 20명의 두뇌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평소 식습관을 설문조사했는데요. 6개월 전부터 있었다, 1년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제일 심한 거 기준으로. 식사하는 시간,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 평소 앓고 있는 질환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0명 중 6명이 호소하는 두통과 복통의 원인이 대부분 잘못된 음식 섭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문 의료진이 학생들의 소화기관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위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누르면 아프고 운동력이 저하돼 소화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담적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진찰한 결과 3분의 1의 학생들은 복부의 단단한 부위가 만져졌고 대부분 압통을 흡수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위장의 독소 제거와 함께 식생활 교정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나머지 3분의 2의 학생들은 그 정도가 약하여 단지 식생활 교정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식습관 교정을 시행하고 급식 식단은 양배추, 당근, 버섯, 두부, 약혼, 현미와 견과류 같은 두뇌 음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밥이 아닌 두유와 채소로만 구성된 첫 주 식단을 제공했는데요. 아이들은 식단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밥이 없잖아. 학교 급식을 두뇌 식단으로 변경해 제공하는 4주 동안 학생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진짜 나빴다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집중력 높이고 막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적응되려면 아직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급식 개선 일주일째. 학교 기숙사에서 집에 돌아온 다솔이를 위해 엄마 박은희 씨가 제작팀이 제공한 두뇌 급식 식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합니다. 가공식품, 인공조미료,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맛을 내다 보니 입맛에 맞지는 않지만 차차 적응해 나가는데요. 다솔이가 개선 실험 중 제일 힘든 건 음식도 약도 아닌 주변 환경입니다. 사람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옆에서 동생이나 아니면 아빠나 친구들이 먹는 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그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시로 끝나고 나서 담적 증상이 심했던 3학년 명식이 개선 일주일 만에 몸에 좋은 변화가 나타나 즐겁기만 한데요. 복통이 빈발했죠? 그때 눌렀을 때 강도에 비해서 복통에 비해서 줄었네. 줄었어.
일단 몸무게도 한 2, 3kg 정도 빠졌고요.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설사 자주 하고 했는데 긴장하거나 걱정이나 그럴 때는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줄었었어요. 4주간의 실험이 끝나는 날, 학생들은 실험 전에 시행했던 시각지각 테스트를 통해 정보 처리 능력, 집중력, 연상력 등을 재측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부터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아이들은 어떤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솔직히 처음엔 음식이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일단 음식이 몸에 변화를 주니까 몸이 가볍고 이제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데 좀 더 몸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어를 예전에 30개 외울 때 몇 분 걸리나를 해봤는데 이제 실험제는 보통 단어 30개 외우는데 정확하게 외우는 1시간 정도 소요를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10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느 정도 단축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은 식습관 실험 전과 비교해 작업 기억 능력의 예측 능력은 약 5% 정도 향상되었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의 경우에는 2% 정도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다소리는 예측성 4%, 정확성이 12% 정도 향상되었고 인실이는 예측성 10%, 정확성 약 29%의 변화를 보이며 기억력과 관련된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올바른 식습관은 기억력 중 작업 기억 능력의 예측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향상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